당신은 내 돈을 원해서 결혼했죠. 그렇죠? 김정희 회장은 깊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태호를 바라보았다. 태호는 순간 얼어붙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그게 사실이라면요. 어차피 돈은 당신에게 넘쳐나잖아요. 태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와 좌절이 섞여 있었다. 정희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태호 씨, 돈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망칠 수도 있어요. 이제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건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 태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이 결혼이 단순한 거래라고 생각했던 그의 세계가 그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만약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서울은 두 개의 다른 세계를 품고 있는 도시였다. 한쪽에는 지하철 소음이 울려 퍼지고 좁은 골목길과 쌓인 쓰레기 더미 사이로 태호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강남의 화려한 거리와 넓은 대로 하얀 담장 뒤로 감춰진 웅장한 저택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장태호 28세. 매일같이 노동으로 찌든 손을 닦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배관공이었다. 그의 방 한구석에는 오래된 공구들과 몇 개의 낡은 작업복이 있었고 천장에는 물이 새는 자국이 선명했다. 태호는 거울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런 삶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어느 비 오는 날 아침 태호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강남에 있는 김정희 회장님 댁에서 배관 문제로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강남이라니 태호는 살짝 흥미가 생겼다. 고급 저택을 직접 볼 기회는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씨 속에서 태호는 낡은 트럭을 몰고 강남으로 향했다. 저택에 도착하자 거대한 대문이 열렸고 그가 본 광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다. 깔끔하게 손질된 정원과 커다란 분수대, 그리고 정교하게 장식된 대리석 건물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도구 상자를 들고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태호는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김정희 회장, 75세. 은빛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한 그녀는 품격 있는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로운 눈빛과 우아함을 지닌 그녀가 태호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제가 김정희입니다. 태호는 얼떨결에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저는 배관공 장태호입니다. 2층 화장실 문제를 고치러 왔습니다. 정희는 태호를 저택 안으로 안내했다. 내부는 더 놀라웠다. 대리석 바닥, 금으로 장식된 샹들리에, 고가의 예술 작품들로 가득 찬 집이었다. 태호는 공구 상자를 내려놓고 작업을 시작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느껴지는 위압감을 떨칠 수 없었다. 젊은 친구, 일을 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정희 회장이 물었다. 5년 정도요. 언젠가는 제 사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태호는 대답하며 손을 멈추지 않았다. 정희 회장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야망이 있군요. 하지만 야망은 때때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할 수도 있답니다. 그녀의 말에 태호는 잠시 손을 멈추고 물었다. 제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게 어떻게 위험할 수 있죠? 정희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돈이 삶의 열쇠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방향을 잃을 수 있어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답니다. 그들의 대화는 긴 여운을 남겼다. 작업이 끝난 후
정희 회장은 그를 문까지 배웅하며 말했다. 태호 씨,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고 싶군요. 며칠 후 정희 회장은 태호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결혼해요. 나와 함께 있어줘요. 태호는 그녀의 제안에 놀랐다. 그녀는 결혼의 이유를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동반자로서의 관계로 설명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지만 조건이 있어요. 나의 삶과 규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날 밤 태호는 자신이 받은 제안에 대해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내 삶이 바뀔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덫일까? 며칠 뒤 태호는 강남의 저택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배관공이 아닌 정희 회장의 곁에 설 동반자로서였다. 비슷한 나이, 또래의 다른 이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태호는 자신의 상황과 야망을 떠올리며 결정을 내렸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러졌다. 화려함 대신 몇몇 가까운 지인들만이 참석한 조용한 자리였다. 정희는 결혼식 내내 흔들림 없는 태도로 서약을 했다. 반지를 교환하며 태호의 손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어딘가 모를 따뜻함이 있었다. 결혼 후 태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낡은 트럭을 몰고 좁은 골목길을 다니지 않았다. 대신 고급차를 타고 부유한 이들과의 파티에 참석했다. 정희 회장은 그에게 고급 정장을 마련해주고 상류층의 예의를 가르쳤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태호에게는 낯설고 어색했다. 그는 파티장 한쪽 구석에서 술잔을 들고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내 세계가 아니야. 시간이 지날수록 태호는 자신이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가장 먼저 그 변화를 감지한 것은 그의 절친 박철수였다. 야, 너 정말 결혼했더라. 하지만 요즘 우리를 너무 멀리하는 거 아니냐? 철수는 태호를 찾아왔지만 태호는 차갑게 대답했다. 철수야, 난 이제 달라. 예전처럼 살 순 없어. 철수는 화가 난 듯 태호를 노려보며 말했다. 달라진 건 네가 아니라 네 주변 환경이야. 하지만 넌 그 환경에 너무 쉽게 휘둘리고 있어. 철수의 말은 태호의 마음 깊은 곳을 찌르는 듯했지만 그는 애써 무시했다. 정희 회장의 유일한 혈육이 이지훈이 저택을 방문했다. 잘생기고 성공한 기업가인 지훈은 태호를 보자마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할머니와 결혼했다면서요? 과연 순수한 이유일까요? 지훈의 도발적인 말에 태호는 불쾌했지만 차마 반박하지 못했다. 정희 회장은 지훈을 타이르며 말했다. 지훈아, 태호를 있는 그대로 봐야 해.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니? 그러나 지훈은 태호를 경계하는 태도를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정희 회장이 외출한 사이 태호는 서재에서 우연히 유 원장을 발견했다. 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이성을 이겼다. 유 원장의 내용을 본 순간 태호는 충격을 받았다. 정희 회장은 사후 자신의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저택과 모든 자산을 복지사업에 쓰겠다고 명시해두었다. 태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정희 회장과 마주 앉았다. 당신은 왜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요? 정희는 태호의 질문에 눈도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다. 내가 당신을 속였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태호 씨. 난 처음부터 당신에게 돈이 아닌 삶의 방향을 찾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말이 돼요. 난 당신과의 결혼으로 더 나은 삶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모든 걸 나눠줄 계획이잖아요. 정희는 차분히 답했다. 태호 씨, 더 나은 삶은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대화는 태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변화의 씨앗 다음 날, 정희 회장은 태호에게 함께 자선활동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따라갔던 태호는 복지센터에서 만난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과 고마움을 보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센터에 한 아이가 물었다. 아저씨, 우리에게 물을 고쳐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은 태호의 마음을 울렸다. 정희 회장은 그에게 말했다. 태호 씨,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그 가치는 배가 됩니다. 당신도 그걸 느껴보길 바라요. 긴장감의 해소. 이지훈과의 화해. 이지훈은 자선활동에 동참하는 태호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를 다시 보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태호에게 다가와 말했다. 내가 당신을 오해했네요. 처음엔 할머니를 속이려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진심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악수는 둘 사이의 긴장을 해소시켰다. 몇 달 후 정희 회장은 대규모 자선 갈라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태호는 연설자로 초대되었다. 그는 관객들 앞에서 말했다. 처음엔 이 결혼이 단순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결혼이 제 삶을 변화시킨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정희 회장님은 저에게 단순히 돈이 아닌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희 회장은 그 자리에서 태호에게 재단의 일부 운영을 맡길 것을 발표했다. 사람들은 박수로 응원했고 태호는 깊은 감동에 잠겼다. 이후 태호는 단순한 배관공이 아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서울 전역에 퍼졌고 정희 회장의 유산은 태호와 함께 오래도록 이어졌다. 저택의 서재에 걸린 정희 회장의 초상화 아래 태호는 매일같이 그녀에게 속삭였다. 회장님, 제가 당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게요. 감사합니다. 정희 회장이 태호에게 자선재단의 일부 운영을 맡긴 이후 태호는 다시 한번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그는 재단의 일을 배우고 관리하며 정희 회장이 걸어온 길을 이어받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재단 업무를 맡으면서 태호는 상류사회의 차가운 현실과 마주했다. 회의에서 그는 몇몇 투자자와 후원자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겨우 배관공 출신이 재단을 이끄는 거라니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태호는 자신을 증명하려 했지만 점점 압박감을 느꼈다. 어느 날 그는 정희 회장에게 털어놨다. 회장님, 저는 이 일을 잘 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믿지 않아요. 정희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말했다. 태호 씨,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진정한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그녀의 말은 태호에게 힘을 주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재단의 한 직원이 내부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단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태호는 언론과 후원자들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재단이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지훈도 처음엔 감정적으로 태호를 몰아붙였다. 하지만 태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직원들과 함께 문제를 철저히 조사했고 잘못된 자금 사용을 바로잡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지훈 역시 점차 태호의 결단력과 노력에 감동하며 그의 곁을 지켰다. 몇 주 뒤 태호는 기자회견에서 직접 사과하며 말했다. 재단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우리의 의지를 꺾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은 점차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시켰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희 회장은 점점 건강이 약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오래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어느 날 그녀는 태호와 단둘이 앉아 조용히 말했다. 태호 씨, 내가 없어도 이 재단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것이 내가 바라는 유일한 유산이에요. 태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회장님, 당신이 남긴 가르침과 정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이 재단은 계속해서 성장할 겁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정희 회장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장례식은 많은 이들의 애도 속에 엄숙히 진행되었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돈이나 재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교훈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태호는 그녀의 유언장을 다시 읽었다. 그 안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태호 씨, 당신이 저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언장을 접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회장님, 제가 당신의 뜻을 꼭 이어가겠습니다. 몇 년이 흐르고 정희 회장이 설립한 재단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알렸다. 태호는 재단의 수장으로서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어느 날 그는 복지센터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한 소녀가 조그만 그림을 그리며 그에게 건넸다. 아저씨, 이거 받아주세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졌어요. 태호는 그림을 받아들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소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고맙다. 너희가 내게 힘을 줘. 그날 밤 태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정희 회장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당신이 옳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나누는 데서 오는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는 초상화 옆에 소녀가 그린 그림을 조심스레 걸었다.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모습이었다. 이제 태호는 더 이상 단순한 배관공이 아니었다. 그는 정희 회장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었다. 그가 남긴 발자취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한 배관공이었던 태호,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정한 연결을 갈망했던 김정희 회장.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돈을 위해 시작된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분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따뜻한 마음과 삶에 남기는 흔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정희 회장은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법을 보여줬고, 태호는 그녀의 유산을 이어받아 더 큰 세상을 품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히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는 세상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김정희 회장과 장태호가 증명했듯이 가장 강력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남기는 흔적이 어떤 모양일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돈과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따뜻함이 결국 우리의 세상을 정의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